국가에 헌납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똑똑하신 것 같아요. 네, 법원 판결 중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 판결 뒷담화입니다. 오늘도 판결 뒷담화의 길라잡이 판사 출신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판결에 대한 뒷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법무법인 안다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살펴볼 사건은 네. 최근에 대법원에서 결론이 난 사건이에요. 손혜원 전 의원의 그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대법원에서 부동산 실명법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됐거든요. 네. 저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과거에 이제 이게 의혹이 제기됐을 때 손혜원 의원이 SNS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한 게 있었어요. 네, 네. 그거를 지켜야 되는지 네. 그걸 한번 좀 변호사님이 그 내용이 뭐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알고 계세요, 정확히? 알죠. 왜냐면 네. 그때 기자회견도 했었고 네. 또 SNS에도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네. 차명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네. 내가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 네. 네,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저도 분명히 기억을 해요. 예. 네, 아마 이분이 국회의원이 되시고 재산도 공개하면서 아마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목포의 구도심에 이제 부동산을 산 것이 이제 논의가 되면서 그게 만약 탐욕으로 뭐 자기가 산 게 밝혀지면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 네. 네, 국가에 헌납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 국가에 헌납하겠다가 포인트군요. 그렇죠. 국가에 헌납하겠다. 나한테 조용주 변호사한테 주겠다. 이러면 제가 바로 가서 계약서 썼을 텐데. 그렇군요. 네, 이분은 똑똑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일단은 포인트가 뭔가 나왔는데 네. 그게 왜 중요한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손혜원 씨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차명으로 사면 국가에 헌납한다고 그랬거든요. 전 재산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고봐라 아닐 거다. 네. 그걸 믿었죠. 이렇게 말을 세게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나는 이런 안 받았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한 판 쓴 게 없다라고 했는데 뭐가 좀 나오면 또 다른 말을 하듯이 이분도 일단은 이게 일단은 처음에 이게 막 드러나니까 난 차명으로 한 게 하나도 없다. 부동산 투기 안 했다. 사실은 차명을 한 거는 부동산 투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왜냐면은 자기 이름으로 했을 때는 중과세가 되거나 뭐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여러 사람 명의로 나눠 놓으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이 있는 것이 바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투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누구 이름으로 했냐면 조카들 이름으로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손혜원 씨가 한 얘기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뭐죠? 뭐냐면 조카 이름으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조카들한테 증여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돈의 출처는 나오기 때문에 손혜원 씨 돈이 맞는데 이거는 내가 증여한 거다라는 거고 조카들은 아니 내가 군대에 가 있는데 증여돼 있고 그래서 아니 나는 뭐 그 이모랑 별로 보지도 않는데 이모인지 고모인지 아무튼 보지도 않는데 돼 있는 거니까 이거는 나랑 관계없다. 증여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손혜원 씨는 조카들한테 내 재산을 이렇게 해서 증여를 한 거다. 너무 좋은 고모 이모죠. 네, 그렇죠. 저도 그런 고모가 있으면 좋겠어요. 막 주고 그리고 증여했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는 손혜원 씨가 한 그 얘기들 모두 다 거짓말이다 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증여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몰래 주나요? 서로 이제 알고 그 계약이지 않습니까? 증여도? 증여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증여라는 거는 서로 그러니까 뭐 혼자 유언을 하는 것처럼 내가 너 죽으면 뭐 이건 내가 지금 몰래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증여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이게 내가 줄게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을게 해야 되는 거지 죽게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도 받은 사람이 세금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받은 사람이 증여세도 내야 되고 이제 이런 절차가 되는데 뭐 이 사건 보면은 아마 이 세금도 아마 손혜원 씨가 내줬을 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이 손혜원 씨가 이름만 빌려 쓴 것이지 증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이제 판결이 나온 거죠. 그 객관적인 과정을 보고 1심, 2심, 3심 판사들이 다 유죄를 했다면 이 손혜원 씨가 한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어쨌든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한 셈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질 것이 없는지 일단 적어도
국가에 헌납하겠다. 네, 재산을. 네. 그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 그러니까 이걸 법률적으로 분석하자면 내가 국가에 헌납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성 기자한테 준다는 얘기도 안 했고 나한테 준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렇죠. 누구한테 준다는 얘기는 안 하고 국가에 헌납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준다 그러면 이게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죄가 되면 네. 네, 전 재산을 헌납할게 라고 국가한테. 네. 그러면은 국가랑 증여계약을 해야 되는데 예. 증여계약이 있나요? 아, 국가가 증여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아니 건가요? 국가는 증여 대상이 될 수 있지. 될 수는 있는데. 근데 국가랑 증여계약을 해야죠. 아, 계약을 써야 네, 되는데. 근데 구두계약도 가능해요. 예, 예. 네, 구두계약도 이게 되는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측면이군요. 그렇죠. 이제 이 손혜원 씨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난 주고 싶었는데 국가가 받아준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아,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손혜원 씨가 얘기했을 때, 그러면은 국가에서 와서 대표자가 와서 그러면 계약하자. 국가의 계약 대표자는 네.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이군요. 법무부 장관하고 네. 이 손혜원 씨랑 계약서 썼어야 돼요. 내가 이게 유죄가 되면 네. 내가 차명 거래가 된 거면 국가재산 전원을 증여하겠다, 예. 헌납하겠다라는 이런 계약서를 썼다고 하면 그리고 계약서를 안 썼다고 하더라도 그때 법무부 장관이 손혜원 씨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우리가 그거 받아줄게 예. 라고 했다면 그러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이 손혜원 씨 상대로 이제 증여계약 조건이 성취가 됐으니까 이행하라고 이제 소송을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쓴 건 없을 거예요. 그쵸. 그때 누가 써줬겠어요? 그러니까요. 법무부 장관이 말이라도 했으면 어디 가서 말이라도 말을 했으면 해서 오케이 좋다. 그러면은 승낙이 된 건데 승낙을 했다라는 증거가 그렇죠. 아마 없어서 네. 지금 손혜원 씨 입장에서는 주고 싶은데 받는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그냥 법리를 잘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거 준다는 거니까 이거는 꼭 내가 승낙의 표시를 안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승낙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그냥 내가 잘 되면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복권 살 수 있잖아요. 네네. 복권을 샀어. 네. 내가 복권 사줬어. 근데 이제 우리 성 기자님이 복권 내가 사줬을 때 나 이거 당첨되면 반 줄게요. 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받으면서. 근데 복권 정말 됐어. 네네. 그러면은 되면 이제 반 주고 싶지 않잖아. 그렇죠. 그런 사건이 또 실제로 있는 거죠. 있죠. 왜냐면은 내가 산 돈으로 줬는데 여기가 복권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복권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무기명 증권이니까 또 된 사람 거지 사실은. 그렇죠. 근데 된 사람이 술 먹다가 야 내가 되면 반을 줄게. 반을 산 사람한테 줄게. 아니면 너네들한테 나눠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정말 됐어. 그러면 남들은 반 주나 생각하지만 여기는 반 줄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반 달라고 하면 아니면 최소한 그 복권 내가 산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 내놔라고 하면 이길까요? 그거랑 똑같잖아. 사실은 말로만 어떤 현실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뵙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되면 내가 100억 벌면 너 한 10억 줄게. 내 친한 친구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나중에 10억 줘야 되나요? 그때 얘기했으면은 그리고 상대방 기대하죠. 100억 벌었으니까 10억 주겠네. 달라면 주나요, 그 사람이? 달라면 안 주겠죠. 안 주지. 네, 당연히 안 주죠. 근데 그러면 이게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어떤 경우 될 수도 있겠죠. 아주 영악한 놈이라서 녹취를 하고 좋아, 너 꼭 줘야 돼. 오케이. 이런 게 만약 돼 있다면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 사람이 비즈니 표시라는 게 있는데 내가 그냥 헛말했어. 장난으로 한 거야. 재미난 건데 너 진짜로 그거 받아들였어? 그런 의사가 없었잖아.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까지 나갔는지를 보려면 명확한 증거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녹취나 메모나 이런 거는 메모에서 서로 이제 이렇게 증거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말한 거는 인정이 되는데 그게 진심인 건지 그것도 아마 의문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좀 입증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손혜원 씨처럼 이게 방송 나와서 얘기할 수도 있고 국민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얘기한 것 자체가 계약까지 됐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말한 대로 지키려면 손혜원 씨는 국민들이 본 앞에서 방송에서 그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전 재산을 헌납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손혜원 씨는
그냥 해본 얘기야. 계약이 안 됐어. 라고 얘기한다면, 예. 그리고 이제 상대가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백날 얘기해도, 네. 그거 안 지켜도, 이제 손원 씨가 자기 전제에서 헌납하겠어요? 저라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해본 얘기예요. 네. 그냥 나의 진정성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결국, 그러니까, 하나의 포인트는 이게 증여 계약이었는데 네. 상대방이 승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그렇죠. 또 하나는 이게 그냥 내가 어떤 그냥 내 진정성을 호소하고 싶어서 한 얘기지. 호소하고 싶어서 한 얘기지. 진짜는 내 전 재산을 헌납할 의사가 아니었어. 라고 지금 얘기한다면 네. 그냥 욕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이행 청구하기는 어려운 거죠. 아, 그런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네.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뭐 따로 문제는 손원 씨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돼요. 네. 그렇군요. 그냥 그 벌금 1,000만 원 내시고 재산이 50억이 넘던데 그냥 1,000만 원만, 그러니까 국가에 전 재산이 아니라 1,000만 원만 내시면 돼요. 그러네요. 네. 네. 손원 씨 저 상담료 주셔야 되는데 1,000만 원만 내시면 다 해결돼요. 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또 하나 궁금했던 게 네. 어쨌든 손혜원 씨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방어권 차원에서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요새 뭐 또 많은 유명한 피고인들이 방어권 차원에서 막 강하게 막 그 혐의를 부인하거나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네. 뭐 대표적으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나 정진상 그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나 네. 그런 발언이 나중에 만약에 거짓말로 밝혀진다면 뭐 네. 진실일 수도 있지만 네.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런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 묻지 그냥 않으니까 물을 수가 없는 물을 수가 게 없는 아니라, 거죠. 아, 물을 수도 없는 거고. 네, 물을 수도 없는 묻지도 거고. 않고. 네. 어차피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수사기관 가서 거짓말해도 처벌을 안 받아요. 검찰에 조사를 하러 가도. 네, 거짓말, 그러니까 법원에서 위증 선서하고 위증한 경우에만 처벌받지. 법정에서만 진실을 말하면 되는군요. 맞아요. 네, 법정에서만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때 처벌받지. 뭐 수사기관이나 어디다가 거짓말을 한 거가 업무 방해나 수사 방해 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들어가면서 나는 떳떳하다 그런데 나중에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요. 돈 안 받았다 그러는데 돈 받은 게 나와 있어. 네. 이렇게 거짓말을 백날 해도 특히 수사기관 앞에서 이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해도 욕은 얻어 먹을지언정 뭐 책임을 지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그걸 너무 다 허용해 버리면 네. 수사 과정도 너무 힘들 것 같고 조금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네. 약간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약간 그런 또 포인트가 돼서 약간은 좀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가요? 아무튼 우리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뭐 검찰청 들어가면서 거짓말을 하든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든 이런 건 처벌을 이제 안 하는 거죠. 네. 근데 한마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이제 저기 선거법에서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허위 사실을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어느 당 의원이 이 선거 기간 동안에 허위 사실 얘기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법을 만들고 있는데 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네요. 뭐 그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한번 그 대법원까지 갔다가 무죄로 내려왔는데 그것도 이제 법리가 이상하지만 근데 그냥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을 얘기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법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법을 발의하는 것도 조금 약간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 그 선거 기간에는 상대방 후보에 대한 거짓말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기간이 짧으니까 그거 영향받은 유권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아마 선거판이 개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제 유리한 거죠. 유리한 거죠. 네, 그렇게 법을 만들려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저는 그러한 법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손혜원 의원의 이 증여 계약이 포함된 이 발언으로 시작해서 이제 거짓말 이렇게 너무 거짓말이 많아요. 사실 이제 뭐 수사관에서 거짓말, 뭐 법정에서도 거짓말, 뭐 정치인들 거짓말, 뭐 앞뒤 다른 말 막 너무 우리 사회가 거짓말이 너무 많고요. 사기권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그렇군요. 우리 사회가 너무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뭐 결론을 정리한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뭐 거짓말을 하든 뭐 앞에서 뭐 딴 말을 하든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세상이에요.
저는 최소한 정치인이 되든 앞서는 공직자인 경우에 자기 말을 책임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손혜원 씨, 그런데 1,00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싸게 해결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